자, 52페이지에 오른쪽에 식중독 지금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식중독은 환경보건 안에 들어갈 거예요. 환경보건 파트인데 우선은 식중독 자체가 크게 나누어 보면 세균 때문에 식중독이 생기는 거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생긴다?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세균의 감염, 단순히 감염만 돼서 생기는 거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장티푸스요. 그럼 우리가 장티푸스 하면 폴A, 장파, 세장 하면서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티푸스가 세균, 어떤 세균이다? 살모넬라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일명 장티푸스, 요게 감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생선회나 어패류 때문에 생기는 거, 꼬막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어패류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은 뭐라고 한다? 장염 비브리오. 외워주세요, 여러분. 생선회, 어패류 이래 말하면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오이로칠이라고 하는 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이거 어디에도 들어가요? 폴, A, 장, 파, 세, 장 할 때 마지막 장이잖아요. 얘는 사람도 걸리고 짐승도 걸린다 그랬어. 쉽게 말해서 오염된 소를 사람이 소고기를 햄버거 패티로 했을 때 조금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사람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도 짐승도 걸린다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고 주로 뭐 때문에 생긴다? 햄버거. 최근 문제에서 그래서 햄버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하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시험 나왔어요. 기억하고 그럼 이번에는 지금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나 오이로칠은요 단순히 세균의 감염만 된 건데 두 번째 있는 독소형 식중독은 독을 뿜어내는 거야. 감염도 되었는데 독소까지 뿜어내는 거를 독소형이라 그래. 그럼 이 독소형 식중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름을 감염형과 따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인 것은 또는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독소를 물어볼 거야. 그럼 독소형 식중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보툴리누스예요. 이 보툴리누스가 1급 감염병에 보툴리눔 독소증 하는 게 있었어. 우리가 1급 감염병은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 할 때 그거예요. 얘는 왜 1급에 들어간다? 치사율이 높아서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 보툴리누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주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 통조림이나 소세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보툴리누스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포도알균 식중독이에요. 포도알균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알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엮여 있다 그래서 포도알균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식중독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짧게 제가 키워드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주로 좀 달달한 음식에 주로 생겨요. 그럼 달달한 음식 하면 빵, 떡, 면, 이렇게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오전 예를 들어서 11시에 먹었다? 그런데 11시에 드셨는데 오후 1시에 벌써 식중독 증세를 나타낸 거야. 그럼 지금 잠복기가 11시에 먹고 1시에 나타났으니까 2시간밖에 안 돼. 굉장히 잠복기가 짧은 거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이 뭡니까? 하면은 뭐가 된다? 포도알균이요. 잠복기가 짧아요. 특징입니다. 잠복기가 짧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식중독이 여러 가지 식중독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식중독이 뭐다? 포도알균이야. 왜? 우리는 여러분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이 뭐냐 하면 포도알균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여간하면 여러분 좀 끓여서 먹으면 식중독은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포도알균 식중독은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안 죽어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식중독 하면 포도알균입니다. 네 번째, 얘는 독소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장에 가서 독소를 막 뿜어낸다고. 그래서 독소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 독소를 분비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주로 아까 말했다시피 당질은 포도당 같은 거 달달한 거, 당질이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 식품에 많아서 시험 보기 예로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다 이래 말하면 포도알균 식중독이 의심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편도선염이라든지 또는 내가 상처가 화농이 뭔데요? 어떤 골문 상처 그런 게 있었을 때 이 균이 편도선염을 일으켰고 고름이 생긴 이 균이 만약에 포도알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견이 포도알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시금치 나물을 좀 맨손으로 쪼물쪼물쪼물 참기름 넣고 묻혔어. 그럼 당연히 그 음식 먹으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알균 식중독은 파농, 골맞다든지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이면 음식 취급을 하지 말라고. 이거는 입으로 먹는 걸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인 거고. 그래서 포도알균 식중독 꼭 여러분 특징이 많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웰치균이라는 것도 독소형인데 얘는 주로 뭐 때문이다? 때문이에요. 오염된 흙 같은 거, 애들이 막 흙 같은 거 좀 지저분한 흙 입에 막 흙 만진 손으로 입에 대고 이랬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간다? 보툴리누스, 포도알, 웰치예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파는 슈퍼에 가면 웰치스 있지 않나? 포도주스. 그래서 웰치라는 포도주스는 어디에 들어있다? 보틀에 들어있다. 병에 들어있다. 웰치 포도주스는 보틀에 들어있다. 이게 세 가지가 독소형입니다. 3종 세트를 기억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감염형이라든지 또는 독소형 식중독 두 가지는 세균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균과 전혀 상관없고 식품에 있는 자연적인 독, 식품 자체에 있는 독, 그것 때문에 생긴 식중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뭐를 기억한다? 자연독 중에서 보고의 독이요. 그럼 보고에 있는 독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럼 이 독소는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생식기에 많아요. 그럼 생식기 하면 난소라든지 고환 이런 데고요. 또 제일 많은 데는 내장이에요. 내장에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피부에도 있어요. 피부에도 독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요리 전문가들은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 보고를 요리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씻는데요. 세척 자체를. 왜냐면 피부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독소가 없는 데가 어느 부위다? 아가미에는 없다는 거 기억하실 거. 아가미에는 독소가 없다. 보시고 그럼 이 보고의 테트로도톡신은요 끓는 물에 9시간 정도를 끓여야지만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이 상실돼요. 100도 아니 끓는 물에 9시간 끓여야 독소가 빠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생명에 지장을 줘요. 세 번째 보시면 호흡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거야. 그럼 호흡 중추신경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테트로도톡신은 계절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보고 요리가 꼭 계절하고 관련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절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중독은 네 번째 줄에 언제 나타나냐면 식사하고 나서 보고 요리 먹고 나서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30분에서 5시간 동안은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지. 그 말을 세 글자로 말하면 잠복기가 30분에서 5시간 사이가 잠복기라고.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의 독소가 뭐라고요? 테트로도톡신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어떤 게 있다? 조개. 조개의 독소는 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다? 미틸로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미틸로톡신. 그 다음에 구레 독소는 뭐예요? 베네루핀. 여러분 적어주세요.